당국이 시 주석 방문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광장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산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7도 이상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박소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요. 오늘 일출 시간은 6시 28분으로 한겨울보다 1시간 정도 빠르게 해가 떴습니다. 점차 일출 시간은 더 빨라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5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전망됩니다. 이상 영상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늘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울산 6.6도, 부산 6.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울산과 양산 18도, 부산 16도, 김해 1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울산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전 9시경 해제되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는 내일 밤까지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너울성 파도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김해공항으로 가는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됩니다. 진해와 제주항공은 각각 오늘과 내일 항공편을 끝으로 김해공항의 국제선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에는 필리핀 항공과 일본 항공 등 외항사 국제선 노선만 남게 됩니다. 지난주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순회 간담회를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며 당장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주원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산과 울산 경남의 5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지역 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은 유례없는 긴급 상황인 만큼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상사태인데 그런 걸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출을 금리를 적용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줬습니다. 1년짜리 대출 금리는 보증금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정해가 솔직히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특히 소상인들은 추가 대출 지원책이 나와도 신용보증재단의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며 정부 지원책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방역사업에 치중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기업 활동이 중단됐다며 정부라도 발주와 공급 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납품 제작된 것까지 지금 중단돼서 마당에 잔뜩 쌓여있는 업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차지하고 정부기관까지도 지금 중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급히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효율 보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추가 대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보증기관에서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5일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한편 기업인의 출입국 예외 적용도 정부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신분 노출을 꺼린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스스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와 신천지 신도인데 검사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신천지 시설이 있는 부산 사하구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최근 많게는 하루 20명의 신천지 신도가 찾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해달라 요청합니다. 신분들은 위험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 명단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서 심지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몰려서 오시고 해열제를 먹고 왔다. 그래서 지금 열이 안 나는 거다. 라던가 아니면 약간 내가 뭐 어제부터 기침을 했는데 지금은 좀 기침을 안 한다 이러면서 콜록콜록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연기를 한다. 네, 그렇죠. 뻔하게 보이죠. 왜 이런 일이 빚어질까? 신천지 총회본부가 지난 7일 전국 각 지파에 내려보낸 특별 지시사항 공문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신도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예배가 정상화되더라도 출석할 수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지가 필요한 신천지 신도들이 선별진료소를 잇따라 찾고 있는 것. 결과지가 예배 출입증인 셈입니다. 목이 간지럽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 검체 제출해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셨었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16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신천지 유증상자라 밝히면 무료로 검사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한 건당 그래도 10만 원 이상의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공재 뭔가 그런 폐해가 생기지 않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음성 판정을 받으려는 신천지 신도의 때 아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어느덧 4.15 총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은 지역 공약보다는 코로나 관련 공약을 저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의 김지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2월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어 발전시키자는 메가시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메가시티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부산 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미래 경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선거대책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개별 후보들이 지역구의 코로나 방역에 나서거나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들을 찾아 민생대책과 방역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만 포기한다면 생활 안정자금으로 1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씩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센터를 마련하고 생계 위기를 맞고 있는 방과후 강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 계약직 근로자 등 그런 계층들에게 집중적으로 바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자. 민중당은 마스크 대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에게, 구청이 구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들에게는 아동용 소형 마스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 교육하고 돌보고 지원하는 교직원들에게도 마스크가 일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공약에 쏠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 공약 개발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가 선거운동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어제 부산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오전 6시부로 해제가 됐지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인근 도로에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리가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도 해운대구의 한 고층 건물 옥상 유리가 파손돼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부산 금정구의 한 카페에서 큰 우산이 전선에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신호위반 무인 단속기가 떨어지거나 신호등이 휘어지는 등 어제와 오늘 소방과 경찰에는 2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시가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이스 스텔라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기술과 수출 등의 분야에서 성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의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중대본에 이은 경제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금융은 일단 전체적으로 50조 원 규모, 그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우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에서 강조된 것은 단연 속도입니다. 따라서 금융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방침까지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협력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임도 강조됐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필요한 조치의 일부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부 재원의 한계를 들어 지자체들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금융권들의 연대와 협력에 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여기에 노사정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도 미중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영동 지역으로도 초속 10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다시 바람이 거세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지금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 있는 만큼 오늘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춘분인데요. 한낮에 서울 기온이 14도, 광주가 18도, 대구는 19도까지